안녕하십니까, 김중태입니다. 오늘도 신생아 출산 최저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은가사 불연기연 편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 칠판을 보시죠. 오자지반포해 피역지부효제. 오는 까마귀 오자입니다. 까마귀 새끼가 포는 뭐냐면 씹어 삼킬 포입니다. 까마귀 새끼가 씹어 삼켰던 먹이를 반대니까 토해낸다는 소리입니다. 반포는 토해낸다. 씹어 삼켰던 먹이를 어미의 입 속에 도로 토해냄으로써 어미를 복양함이여. 어조사해지요. 피역, 너 역시 지부, 무릇, 효와 공경. 이게 마음신변의 차례제자입니다. 윗사람에 대한 공경심. 너 역시 무릇 효도와 윗사람에 대한 공경이 무엇인지를 아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까마귀 새끼가 삼켰던 먹이를 어미 까마귀의 입에 도로 토해냄으로써 어미를 복양함이여. 너 역시 효와 공경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구나,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미 까마귀는 먹이를 부리로 잘게 쪼개어 새끼를 먹여줌으로써 자식들을 양육합니다. 까마귀는, 새는 이빨이 없죠. 이빨이 없기 때문에 부리로 먹이, 가령 잠자리를 잡으면 이거를 그냥 침으로 사겨요. 침으로 사겨가지고 삼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식의 입에, 어미 까마귀가 자식의 입 안에 삼켰던 먹이를 도로 토해내. 액젓입니다. 묽은 액젓을 도로 토해냅니다. 그래서 먹여줘요. 이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식을 양육합니다. 지극한 모정의 어미 까마귀도 그러다가 늙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날개에 힘이 빠져요. 그래서 비상력이 약해집니다. 날질 못해요. 비상력이 없으니까 먹이 사냥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굶어 죽을 염려는 없어요. 왜냐? 새끼 까마귀가 어머니가 자기를 키웠던 것처럼 먹이를 물어다가 이걸 집어삼킨 먹이를 어미의 입 속에 도로 토해냄으로써 어머니를 복양하기 때문에 굶어 죽을 염려는 없습니다. 어미여 새끼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여 양육하는 모성애와 또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를 되갚는 보은의 효도는 동물의 세계에서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광경이며, 이는 인간을 포함한 동물계 전체에 통용되는 보편적 진리입니다. 우리 인간도 어머니, 모성애, 어머니가 중요하죠. 하지만 인간 세계에 있어서 부모의 자식 사랑과 자식의 부모에 대한 보은의 효도는 동물 세계의 그것처럼 친자식, 친부모에 국한되는 순혈주의, 자기와 핏줄이 같아야 그걸 먹여주고 양육하는 순혈주의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안델센의 동화에 나오는 미운 오리 새끼 있죠. 미운 오리 새끼가 뭐냐면, 백조가 낳은 알을 오리가 품어서 이게 오리인 줄 알았더니 이게 점점 생긴 거 보니까 점점 커가는데 오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오리들로부터 미움을 받다가 드디어 날개가 날자 홀hul 날아서 자기 길을 가는, 그게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에서는 자기 친자식 아니면은 그렇게 양육하지 않아요. 또 자기 친부모 아니면 누가 그렇게 어미를 복양해요. 그런데 이게 인간 세계에 있어서 자기 부모한테만 효도하고 자기 자식만 사랑하는 순혈주의, 이게 머물러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가정의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서 천하의 모든 자식을 내 자식처럼, 내 친자식처럼, 천하의 모든 부모를 내 친부모처럼 모시는 이런 사회로 고양되어야만 우리 모두가 한 집안, 한 식구라는 공동체 개념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문제점은 우리 모두가 한 집안 식구라는 공동체 의식이 사라졌어요. 없어요. 우리가 전부 각각 따로 놉니다. 그리고 전부 다 사람 사귀는 것도 학연, 지연, 혈연, 뭐 무슨 학교 나왔다, 학교 동창들끼리, 또 지연, 뭐 경상도다, 전라도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연골 따지고, 그 다음에 혈연, 내하고 뭐 이종 사촌간이다, 나의 뭐 사촌이다, 피가 같아야 이게 서로 교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결국 개방된 사회가 아니라 이거 폐쇄회로입니다. 여러분 폐쇄회로 아시죠? 폐쇄회로를 통과하는 이런 닫힌 사회이기 때문에 이 닫힌 사회를 벗어나서 열린 사회, 오프닝 소사이어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 집안 한 식구라는 공동체 의식과 그 다음에 지역사회나 국가사회, 길흉사회 모두가 공동 책임을 지는 솔리다리티 정신, 이게 뭐냐면 연대의식입니다. 솔리다리티 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솔리다리티 정신이 완전히 와해되고 없어요. 누가 불행을 당해도 그 사람이 일인데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결국 신생아 출산도 알고 보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춘 남녀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될 공동체 의식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모두가 이걸 책임져야 될 이런 사안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의 모자와 이 옛날에 그 까마귀, 조금 아까 예를 들은 까마귀 모자의 그 관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아버지보다 어머니에 더 친근감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몸의 일부였잖아. 어머니 몸의 일부였다가 필연적인 시간에 어머니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사람이 이 세상 모든 자식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냥 더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게 아니에요. 오늘날 까마귀보다 왜 못하냐면은 오늘날 누가 모유를 먹고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60년대까지만 해도 모유 아니면 먹을 젖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젖을 먹고 살았는데 70년대 이후부터는 전부 분유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누구냐? 자기 젖 먹이주는 그 수백 마리 이름 모를 암소, 어느 암소에서 나온 젖인지도 몰라. 그 분유가. 그걸 먹고 자라기 때문에 자기 친어머니를 봐도 애틋한 정이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자식한테 모유를 안 먹였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 서로 서먹한 사이란 말입니다. 영어로 모국어를 뭐라 그러냐 하면은 mother's tongue이라고 합니다. mother's tongue, 어머니의 혓바닥. 그러니까 어머니의 젖꼭지에 매달려서 어머니 입 움직임을 보고 말을 배우는 거. 이게 세계 모든 어린이들의 말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모유. 그러니까 제일 흔한 말이 마마가 엄마라는 얘기야. 마마부터 먼저 배워. 마마. 맘마미아 살바레, 스페인어로 말해. 맘마미아, 아이고 어머니, 이 소리입니다. 아이고 어머니. 뭐 급한 일 당하거나 무슨 뭐 깜짝 놀라면 아이고 어머니 그러잖아요. 이게 맘마미아라면 맘마미아, 마마부터 먼저 배워요. 근데 모유를 안 먹이니까 어머니부터 말을 배우지도 않았어요. 요즘 애들은. 그 텔레비 보고 말 배운단 말이야. 텔레비 만화 보고 말을 배워요. 어머니로부터 말을 안 배웠어요. 그 다음에 또 어머니를 잊을 수 없는 걸 뭐냐면, 저도 그렇습니다만 10대에 1살에서부터 10살 전까지 그 먹던 음식이 평생 그 사람의 식성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얘기하잖아요. 어머니의 손맛이 깊게 묻어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밥, 그 어머니가 해주는 밥, 그게 그립습니다.
그 탈북민들 이야기하는 거 꼭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 그 김이 어머니 손맛이 묻어있는 음식이 그립단 말이지.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젖도 어머니 젖을 안 먹여. 여자들이 뭐 자기 뭐 유방을 보호하니 뭐 몸매 뭐 유지를 위해서 아예 젖을 안 먹여요. 그리고 음식도 안 해줘요. 그리고 요즘 애들한테 뭐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어. 그리고 짜장면 사 먹어. 그리고 뭐 햄버거, 뭐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에 길들여진 세대란 말인데 어머니 손맛이 묻어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 요즘 세대들은. 그러니까 어머니와 자식 간의 그 끈끈한 정도 동물 세계보다 못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닭이 소 쳐다보듯이 어머니와 모자 간의 관계는 그렇게 긴밀한 관계가 아닌 그저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그저 그런 서먹한 관계로 전락했다는데 이것이 오늘날 모자의 관계입니다. 이게 바람직한 사회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말이죠. 설사 신생아 출생률이 낮더라도 인구 감소의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왜? 미국 시민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민자만 받아도 인구가 줄기라나 인구가 불어나. 그리고 세계 유수한 과학자들, 과학도들 옛날 소련이 붕괴했을 때 구소련이 붕괴했잖아요.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그 선언으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1989년에 붕괴했습니다. 그런데 붕괴된 러시아 과학자들이 제일 많이 조국을 선택한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으로 제일 많이 갔어요. 그리고 이민자만 착실히 받아도 인구 줄지 않고 오히려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렇습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남자와 결혼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여자, 필리핀 여자, 인도네시아 여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했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했는데 꼭 방송이나 언론에서 다문화 가정이라 그래. 다문화 가정. 그리고 얘네들이 그냥 학교에 취하게 되면 동남아 열대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피부가 좀 까무잡잡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가 쟤랑 놀지 말랬어 그래서 왕따 당해요. 걔네들은. 그런 나라에서 그렇게 인종차별하는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된 사람도 다문화 가정이라 하는데 우리가 외국 사람 이민으로 받아들입니까? 이민으로 문호를 개방해도 한국 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인종차별 심하고 말이지. 혈연 자기가 낳은 자식 아니면 말이지 외면하는 나라에 누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신생아 저출산의 명예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청춘 남녀들에게 사고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하라고 강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페르니쿠스 알지요? 지구가 돈다. 지동설을 주장한 폴란드 학자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때. 그런데 부부를 흔히 동반자 또는 반려자라 합니다. 자, 반자를 보시죠. 이 반자가 뭐냐면 쪽반이라고 합니다. 쪽반. 이게 사람 인변에 반개할 때 온개가 아니고 반쪽 2분의 1 사람이란 뜻입니다. 동반. 반려자도 마찬가지요. 왜 이래 2분의 1이냐 하면은 플라톤이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의 심포지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결혼하기 전에 총각 처녀들은 2분의 1 사람이다. 반쪽 사람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한 사람이 아니에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을 해야 1이 되잖아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남녀가 부부간이라도 물론 한 사람이죠. 개체로 한 사람인데 자녀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복제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과학적인 이유는 자기 복제.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다시 생산해내려면은 남녀가 어떻습니까? 부부간이 일심동체 한마음으로 같은 몸이 되어야만 자식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 혼자 자식 생산을 어떻게 해요?
여자 혼자서 어떻게 자식 생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동반자를 찾아라. 자기의 2분의 1을 찾아서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완전한 하나가 되도록, 그래야 결혼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낳아줘서 이래 길러줬으니까 나도 부모처럼 자식을 낳아서 잘 길러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걸 하지 않더라도, 자,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이왕 왔으면은 왔다 간 흔적을 남겨야지. 소위 토양 박테리아, 단세포 생물인 토양 박테리아도 자기 복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어떠한 기계보다도 더 우수합니다. 자기 복제 능력이 있으면 자기와 똑같은 생명을 창조한단 말입니다. 기계는 아무리 우수한 기계라도 어머니 기계, 아버지 기계가 있습니까? 어머니 기계, 아버지 기계가 결합해서 자식 기계를 놓을 수가 있어요? 기계는 기계일 뿐입니다. 생물이란 게 뭐냐? 자기 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왔다 간 흔적을 남겨야지. 그냥 와서 결혼도 안 하고 취업도 안 하고 자녀 생산도 안 하고 평생을 반쪽짜리 인생으로 살아갑니까? 이게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이야기나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고방식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춘 남녀들이 사고를 바꾸어서, 내가 반쪽짜리 인생으로 살 것이 아니고 온전한 하나의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자각을 가지고 자녀 생산을 하란 말입니다. 자기가 자식을 놓고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가 나를 낳아서 얼마나 고생을 했고 나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애를 많이 먹은지를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소위 사회적 공동책임입니다. 표적을 남기고 가라 이거죠. 그래서 수치스러운 고립을 자초하지 말고 꼭 자기 복제 능력을 발휘해서 결혼해서 자식 생산을 해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것은 제멋대로 사는 방종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스피노자가 말했듯이 자유는 필연의 인식이기 때문에 모든 자유민이 책임져야 할 모럴 임페라티브, 칸트의 용어입니다. 도덕적 정언 명령입니다. 김연자의 그 가수 있죠. 대중가수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에 보면 결혼은 안 돼, 연애는 오케이, 그러지 마라 이거죠. 그게 오늘날 사고방식. 그런 가수들도 사회적인 무슨 책임성이 있어야지 뭐 결혼은 안 되고 연애는 되고 말지. 결혼은 안 된다 그러면 뭐 평생을 반쪽짜리 인생으로 살라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거는 일시적인 유행법일지 몰라도 부모의 자식 사랑과 자식의 부모에 대한 봉헌의 은혜, 이거는 만년이 가고 100만 년이 가도 없어지지 않을 보편적 진리입니다. 이거를 왜 외면합니까? 우리는 진리인이잖아. 자유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유민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강청을 합니다. 부디 혼자 사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자녀 생산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